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향TV 방구석 특파원 드디어 정규 편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됐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수산입니다. 아이고 한 2달의 파일럿을 거쳐서 네. 뭐 이거 해봤다가 그렇죠. 저거 찔러봤다가 야. 요게 그나마 되겠다. 그것도 주 2회. 그렇죠. 이렇게 파일럿에서 정규로 아,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파일럿 때는 카메라 겨우 3대 놓더니 이제 정규 되니까 몇 대를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창고에서 창고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그렇습니다. 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조회수 한 2만은 넘어야 돼요. 적어도. 2만 약하지 않아? 야 저번 거 2천 나왔다. 2만으로 갑니다 우리는. 일단 2만 찍어보고 네.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구석 특파원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 MC고 네. 이제 이분 보조에서 보조로 승격됐어요. 누굽니까, 명민주 씨? 우리 허남설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남철 기자입니다. 네. 야망을 꿈꿨다가 그렇죠. 혼자서 단독 진행을 하다가 네. 요게 쟤네 물러봤는데 요게 그냥 쉬운 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다시 좌천됐어요. 그때 혼자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자리 되게 좋던데요? 좋긴 좋죠. 조회수도 다 책임져야 돼. 쉽지 않습니다. 자, 마음구석 특파원 우리 허남설 기자님이 한국 대표로 네. 이제 팩트 체크를 담당해서 전달을 좀 해 주실 거고 나머지 분들 이제 얼굴이 익숙한 외국인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죠. 그 나라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 좀 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보조가 할 거를 메인이 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역할 없는 사람한테. 나도 보조에 익숙해. 메인이 좀 그래. 습관이었군요. 습관이야. 인정합니다. 보조 10년 하면 거기에 이제 생활화됩니다. 사실 방금 전에 허남석 기자 소개하기 전에도 네. 제가 할 뻔하다가 급하게 튼 거거든요. 우리도 익숙해져야 돼. 네. 근데 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우리 남설 기자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리 방구석 특파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뭐 지난 파일럿 때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했었고 그렇죠. 또 총선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오늘 보조가- 주제는 좀 이따 공개를 하기로 하고. 보조가 대본을 잘 네. 외우네 역시. 그러네. 보조의 기본 대본 외우기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 방송 나간 시간이? 방송 나가는 시간 네. 오후 8시인가요? 맞죠? 네. 이걸 이 두 줄을 못 외웠네. 오후 8시. 세 줄까지만 외웠어. 제일 중요한 걸 못 외우면 어떡해. 월화 오후 8시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8시에 우리 그 방구석 기자들 나가죠? 자매 콘텐츠. 저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차리자마자 자회사 차리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룹사야. 방구석 그룹사. 네, 좋습니다. 자, 월화수 방구석 특집으로 해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출연자 그러면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쫙 소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일단 한번 다 소개를 드리고 네. 인사는 한 분씩 또 나눠보죠. 브라질에서 오신 카를로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이분 정말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우리 많이 봤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그리고 폴란드에서 온 푸세무스 와브씨 세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푸세무 스와브 씨 맞습니까? 네, 이름을 어떻게 현지 어, 발음으로? 푸셰메스와프이라고 합니다. 푸셰메스와프 푸셰무 아니면 스와브. 푸셴. 푸셴이라고 푸셴. 부릅니다. 푸셴. 푸셴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푸셴.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좀 소개를 드린다면 카를로스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트입니다. 따봉. 한국말도 브라질 말처럼. 그래서 카를로스입니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나이트 느낌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있죠. 브라질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나이트 클럽 혹은 아, 클럽 그럼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아 브라질은 조금 더 열정 이런 거 아닙니까? 정열. 그렇죠.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랑? 아무래도 뭐 카니발 삼바 축제 나라니까. 어. 네,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 피서가서 흘리고 있어요. 노래만 나오면 바로 그냥 일어나서. 뜨겁네요. 우리 거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만간 카를로스 씨. 준비하세요. 네. 기본부터 시키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홀에서 잘 놀면 룸으로 가요. 너무 뒷방에 가지 마. 아, 자 우리 교수님 일본에서 온 호사카 유지 교수님 워낙 뭐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간단하게 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일본에서 36년 전에 왔어요. 30. 그 일본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이쪽에 있는 기간이 네. 길어졌고요. 근데 그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극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거 좀 지금 다르고 있지만 약간 좀 거부감이 좀 거부감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우리 허남석 기자 바꾸시죠. 좋다. 지금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냥 갖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일본 이름 유지. 예. 아 호사카 유지. 유지하고 있어요. 아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포기할까 지금 생각 중. 교수님 조금 약간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 예. 사실 오신 지 30년이 넘었으면 아, 네. 한국말이 더 편하시고 유창하실 것 같은데 내가 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 발음을 뭉갠가거나 아니에요. 약간 이런 것도 있을까요? 거기 댓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그 여러 방송에 나가거나 하면요. 근데 거기에는 아직 발음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돼.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있으면요. 일본 소식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고 있는 것은 일본 뉴스예요. 그리고 일본 방송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일본 소식은 계속 팔로우업이 되시겠네요. 아 예. 예. 어쨌든 발음 같은 거는 다나카 보고 공부하신다는 거 아닌 거죠? 다나카가 누군지 몰랐어요. 요새 알게 됐어요. 네,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푸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확 줄여서 przem이라고 합니다. 어렵네. 폴란드 발음이 원래 좀 어렵습니까? 네, 폴란드어가 슬라브어 속한 언어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탑 10의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뿐만 아니라 문법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럼 폴란드어보다 한국어 배우기가 훨씬 더 쉬웠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이서 대기실에서 까를로스 씨랑 푸셈 씨랑 둘이서 한국말로 대화를 야너 뭐 타고 왔어? 나 택시 타고 왔지. 이러는데 뭐지? 약간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긴 하네. 두 분 유창한 한국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푸셴이 방송인인 거는 뭐 팩트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직업이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거 말인가?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많은 IT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기술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직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데 풀네임은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에반젤리스트처럼 저희는 테크 에반젤리스트 분들은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왔어요. 기술을 알리는 분이다. 약간 그래서 전도한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있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서 약간 회사 내 교수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IT 회사 다니면서 대학 나가서 그 기술을 더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시간 강사도 하고 있고. 네. 그거 다 회사 통해.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은 뭐예요? 뭐 AI겠죠. AI. 네.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편입니까? 조금 아쉬워요. 어, 그러니까 솔직합니다. 반도체나 그쪽은 좋은데 한국만의 AI 기술은 아직 다른 큰 나라들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재들이 계속 해외에 빠져나가니까 그거 잡아야 돼. 그렇죠.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네. 연급이 많이 내야 돼. 네. 연구비 많이 그렇죠, 내야 그렇죠. 되고 근데 R&D에서는 삭감되고 그렇지. 네, 근데 대신 또 해외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주변 중에 이제 반도체 쪽에 정말 전문가인 저 어동거 알고 있나요? 혹시 어동거라는 친구 있는데 케냐에서 왔는데 되게 똑똑하고 유쾌한 친구인데 정말 사이언스 쪽으로 천재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 쪽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이 들어오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대로, 네. 인프라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R&D도 확확 늘려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야 오는데 오히려 삭감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술 유출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지켜야 돼요. 보안도 네, 중요하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세크 에반젤리스트 기술을 전도하는 사람. 네.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있어요. 뭐요? 예전에 저 뭐 20살 때는 네. 그 작업 같은 거 나가면은 그러니까 인력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바하러 가면은 그럼요. 거기에 테크 에반젤리스트 천국입니다. 야 이 새끼 용접 똑바로 안 해? 야 공구리는 다 마르고 쳐야지 너 자식아. 그 테크 에반젤리스트예요. 그럼요. 이름만 멋있지 똑같아요. 가르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네. 기술직이에요. 너리 한 집만 가면 네, 전집백갈이에요. 아 외국인이면서 천지 빼까리 좋습니다. 자, 네. 어쨌든 오늘 뭐 저희가 주제에 대해서 네. 우리 게스트분들께서 또 한국에 살면서 또 각 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 다양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오늘 어떤 주제로 방구석 특파원 정규 편성 첫날 스타트를 해볼까요, 기자님? 네. 오늘 주제를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작년 5월에 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사 제목이 여론조사보다 점성술사를 믿는다. 점성술사. 네, 이게 티르키의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작년에 티르키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에서 그 일부 유권자들이 나는 여론조사보다 점성술사가 그 예측하는 선거 전망을 더 신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점성술사 중에는 야권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도 있고 또 여권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성술사에 의존을 했다. 뭐 이런 티르키의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얘기로 갖고 오면 또 우리나라 사정도 요새 만만치 않죠. 이 주제 괜찮겠습니까?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뭐 이거 뭐 작가님이 써주셨으니까 읽기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대본 여기 와서 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이런 느낌이. 그 키워드가 안 나와. 오호.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네. 이제 천공 얘기 많이 나와요. 천공. 네, 그리고 뭐 건진 법사. 아하. 네, 이래서 정치에 뭔가 무속이 개입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그 풍수지리 봐주시는 분, 네. 이런 분들 그렇죠. 해가지고 주술, 샤머니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해할 만한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해외에도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천국 뉴스 좋아하잖아요? 저 전문가죠. 다른 프로그램 가서 신나게 얘기하더만. 천공. 판 깔아주잖아. 천인 공로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라스푸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거 허남설 교수님이래. 허남설 교수님한테 갑자기? 네. 라스푸틴 이야기 요거 좀 읽어주시면 어때요? 네, 라스푸틴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러시아 제정 시대에 이제 러시아 제국의 요승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네. 뭐 이와 비슷한 인물로는 우리나라 과거에 살펴보면 고려 말에 신돈 뭐 이런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에 개입한 어떤 그러니까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인 건데 이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는 수도승을 자처하면서 그 황제의 아들을 치료했다. 그래서 황제 신임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을 막 넘어서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 국민들이 반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이제 처단을 당하는 그런 요승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약간 문화적으로 우리랑 좀 비슷하고 또 예. 일본 무속 신앙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원래 고유 신화의 그 신도라고 해서 사실 샤머니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뭐 현재도 그렇고요. 그 천지인들이 무속인을 많이 믿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만나러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냐 라든가 점을 봐요? 예. 네, 그러나 그 천지인들은 그 상대 누구를 만났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 내밀한 그 천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 기밀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토 히로부미 시대에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다카시마 요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다카시마 요쿠단. 역단 거기 그러니까 그거는 달력을 그 한국에도 아마 많이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좋은 날인지 그러니까 길인지 휴인지 이런 거 이달이 그러는지 그런 거 다 그 정해져 있는 달력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예, 오늘의 운세. 손 없는 날 뭐 그렇죠. 이런 날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일본이에요. 그래요? 네, 중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 네, 그것을 그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1900년대 초쯤에 그렇게 해서 그 달력을 매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단시에게 이토 부미랑 친구였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에게 예를 들면 청일 전쟁 이야기, 로일 전쟁 이야기. 지금 뭐 전쟁하면 망한다, 전쟁하면 이긴다 이런 전쟁하면 어떻게 되냐. 예, 네, 이때 하면 졌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했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서 그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사람한테는 이토 히로부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지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운세라든가 처음으로 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금 과학적으로 그 사람 말로는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과학적으로 다 과학이요. 그리고 그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한테 사살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하오르핀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토 히로부미한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근라는 사람한테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름까지 맞췄어요. 진짜요? 예. 오. 그게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을 땐 이분은 그 다 그만뒀어요. 그 조문을 보는 거. 네, 마지막 조문 내가 언제 죽는가라는 거 그거 못 맞출 것 같은데.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네, 그 위패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나는 이날에 죽는다라고 해서 위패까지 준비해서 실제로 그날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연사로. 죽는다. 나는 내일 죽을 거야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자연사일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좀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그건 맞췄어. 아니 그게 일본이 뭐 정치인들이 그런 뭐 주술이나 그런 사주 이런 걸 믿는 게 한국보다 경향이 더 심합니까?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아주 심했대요. 사실 그 아베 전 총리도 에코지크라는 그 신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교주하고 항상 같이 그 뭐라 할까 가르침을 받았고 집에서는 그 아키에 요사가 말하는데 밤 늦게 기도하고 있대요. 예.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주술을 보거나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일본은.
예, 사람 대중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 거의 비밀로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네. 왜냐하면 그 신문 기자들이 그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어떤 이야기 나왔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비밀이 발설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그거 오히려 자유롭게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서도 조금 많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정권이 뭐 한남동 어디 갔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럼 그 주술사들도 그래도 비밀을 잘 지킵니까? 지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마 대접을 잘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 사람이 저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어떤 여성 주술사가 비밀을 유출해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와이로 도망가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위문사. 아, 의문사. 의문사를 예,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네. 예. 뭐 지금 그 케이치는 정권이 위험한지를 잘 모르겠지만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유튜버예요, 유튜버. 근데 그분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안전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막 혹시나 해서 네네. 혹시나.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무리 주술을 본다 하더라도 주술인들은 위에 갈 수는 없어요. 예. 한국이랑 틀리네 시스템. 좀 틀리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약간 아니,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아니 거죠. 전번은 시스템이 다르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번은 저는 시스템이 전공이라고 다르구나. 하면요. 전공의 성 라피타. 라퓨타. 아, 그것을 생각나요. 애니메이션. 전공. 아, 글로 쓱 가버리시네. 뭔가 논란 다 던지시고 애니메이션으로 마무리를. 아유, 국민들은 이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반감은 없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최순실도 그렇고 그렇죠. 천공도 그렇고 그 반감의 여론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사실. 네. 일본은 반감라기보다 웃음거리가 돼요. 웃음거리. 예. 그 정도의 수준밖에 없냐? 그러니까요. 존니 대신이 그건 우리랑 그래도 비슷한 게 있는 것 비슷하네요. 같은데.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우리는 약간 좀 허탈감 플러스 이제 화남, 분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근데 거는 일본은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실제 정치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믿음이 예. 있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촌이나 장관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들어도 주변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좀 있군요. 네, 그러나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비슷한 결들의 정책과 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다 그렇죠. 반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있다 보니까 허탈감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거기서 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퍼즐들이 하나둘씩 조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자, 알겠습니다. 일본은 그렇고 폴란드로 갈까요? 폴란드 어떻습니까? 폴란드는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폴란드는 일단 정교의 나라인 건 아시죠?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전주교이거든요. 천주교. 네, 저희가 10세기 때 나라로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십자군들이랑 안 싸우기 위해서 원래 폴란드는 이도교가 샤머니즘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메슈코 피에르시 폴란드의 약간 그때 왕은 아니었지만 약간 왕 밑에였던 그런 위치였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도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역사를 보면은 되게 롤러코스터인데 정교가 늘 겨 있었어요. 역사에 모든 사건에 어떨 때는 좋은 영향이었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영향이었어요. 지금은 역사 최근 역사 보시면은 이제 안 좋은 걸로 넘어갔어요. 아 지금은 안 좋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수당이 8년 동안 전체 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8년 동안 보수당. 근데 그 보수당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전주교랑 많이
이렇게 엮여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폴란드 되게 유명한 신부님이 네네. 한 분이 계시는데 폴란드 최고 사업가 정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이바흐를 몰고 다녀요. 신부님이 네. 벤츠 한 3, 4억짜리 차입니다. 그렇죠. 폴란드 몇 대밖에 없는 마이바흐를 그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안에는 찬송가 틀고 네, 많은 이제 그 전주교인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차를 몰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되게 너무 논란이 많고 그분이 사실은 어떤 노숙자한테 받았다는 얘기를만 해요. 마이바흐를. 받았다? 마이바흐를 네. 노숙자가? 노숙자한테 받았다. 그 말이 안 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코지의 왕이라는 게 일본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수도 있어요. 예, 코지인데 밤에 그 사람을 달아갔더니 네.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럴 아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8년 동안 폴란드 정부가 많은 지원금을 이제 전주교 쪽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네. 보내주거나 뭐 감사금, 지원금, 별의별 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쪽에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결국에 작년에 투표할 때 72 점 얼마 프로를 참여율을 가장 높았어요. 폴란드 최근 그 현대 역사상 가장 카톨릭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견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거의 90%가 다 가톨릭이었는데 그런 전치를 했기 때문에 전주교도 피해를 봐서 당연히 저는 전체적으로 폴란드 전주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몇 사례 때문에 지금 70% 정도로 내려갔어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샤머니즘보다는 종교 쪽으로 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고 그 종교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사할 때 네. 종교 얘기를 꺼내서 누구를 투표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당에서 여기가 성당에서 진보당이 악마의 당이다. 뭐 누구 보면은 이 사람이 정교랑 떨어져 있는 악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찾아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그 목사가 하느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근데 옛날에는 폴란드 역사 보시면은 이유가 더 있어요. 사실은 폴란드 공산국가 시절이 있었어요. 네. 공산국가 시절에 이제 독립운동, 민주주의 운동하는 분들을 종교가 보호하거나 숨겨지거나 이게 조금 그런 지하 운동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거를 도와줬어요. 좀 선한 영향력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지금은 너무 정치에 약간 껴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은 지금 보기 안 좋아.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진보당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저쪽은 이제 집권이. 샤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쪽으로 그렇죠. 좀 영향력이 많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폴란드 사람들은 샤머니즘이나 뭐 별의별 주술이나 별자리나 그런 거 엄청 믿어요? 믿어요. 오. 그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살면서 무당이나 아니면 따로나 많이 가봤어요. 진짜요? 그 정호근 선생님 혹시 아세요? 정옥은 선생님. 정호근 선생님. 저 상담 받았어요. 아, 저 친구도 알죠. 가져왔습니다. 아, 예. 소름 끼쳤어요. 저도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쳤어요. 너무,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이도교 역사 있었고 사실은 전주교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네. 많은 문화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순수한 전주교다보다 되게 많은 풍습들이나 되게 많은 전통들이 아직도 보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네네. 해주자면 유치원생들이 주로 하는 행사인데 딱 지금 4월 때쯤에 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겨울의 신을 죽이고 봄의 신을 오게 하는데 인형을 그 밀집 모자 있잖아요. 그 밀 뿌리로 만들어요. 인형 여자 밀집 인형을 인형. 만들고 예쁘게 꾸며서 약간 그 겨울의 신으로 이렇게 저런 만들어서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랑 손에 손 잡고 가면서 되게 반가운 노래를 하면서 불을 지르고
그 인형을 물에다가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뭐 이제 겨울의 신이 가라, 봄의 신이 돌아오게 해라. 약간 그런. 근데 그게 딱 봐도 샤머니즘이에요. 그렇지. 근데는 안 하는 유치원이 안 하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도 하긴 한데 진짜요? 그 다 해요. 일반적인 행사예요. 일반적인 행사예요. 그 뒤로는 이제 소세지를 그 불 피워서 소세지를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반갑게 놀아요. 근데 전주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주교가 유럽의 많은 그 풍습들이나 그렇죠. 문화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도 사실은 딱히 보면은 유래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종교라는 게 샤머니즘의 색채와 정치적인 영향력과 종교적인 그 근본까지 짬뽕이에요, 같이 그냥 짬뽕 짬뽕이에요. 돼가지고 나라를 좀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반감도 있는. 그렇죠. 야 재밌다. 재밌긴 하다 진짜. 그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행사는 우리한테 좀 이질적이어서 네. 상상만 한다면 유치원에서 그거 하고 있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한데 네. 학부모들 마이바흐타고 다 오지. 인터넷에 검색만 와, 하면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때. 저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 다시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 아이고 좀 추워지게 해주세요. 겨울의 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폴란드인 입에서 정호근 선생님이 얘기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은 그렇고 네. 브라질로 가봐요. 브라질로 일단 넘어가 보죠. 네. 브라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하면은 네.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정치인들 그리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브라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뭐 동생이나 뭐 친한 친구 쪽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 집안 어르신 집 근처에 뭐가 생긴다든지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다 같이 뭔가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런 논란이 당연히 많죠. 어.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재 대통령 룰라 대통령도 아들이 게임 회사 운영해요. 게임 회사. 게임 회사 아 운영하는데 그래요? 돈 많이 벌겠네. 네. 혹시 돈 마이바흐도 많이 벌고 몰고 있어요. 다녀? 마이바 여러 번 나오네. 말바흐 아니지만 근데 게임 회사는 갑작스럽게 투자 많이 받게 됐어요. 네, 투자를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조금 의심했고 대통령 아들이. 그럼요 대통령 아들이 와이프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혹시? 와이프 관련 거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다. 근데 존 대통령은 있어요. 존 대통령. 존 대통령이 보소나루 대통령이잖아요. 보소나루 대통령이 아들 4명 있고요. 막내는 우리 고향 태어났어요. 같은 고향인데. 같은 고향. 네, 그 친구는 갑작스럽게 그 월급 그 직업도 없지만 은행에 가서 엄청 큰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뭐 수사해 보니까 그 은행은 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은행이고 그 대출은 제대로 그런 서류는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해줬어요. 근데 진행 중이에요 아직.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의심이 많이 가는데. 근데 뭐 이런 점술사 이런 이야기 하자면은 브라질은 그냥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를 합쳐서 믹스기 해놓고 이렇게 그냥 다 섞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믿지 않은 정치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믿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정치인들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걸 좀 믿는 편이다. 그러면 사실은 90년대는 그 우리 대통령 있었어요. 페르난도 카르도스 대통령이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번 그 상파울루 시장, 상파울루 브라질 제일 큰 도시 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 졌어요. 왜 진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이런 미신이나 실은 믿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오히려 나는 샤머니즘 믿지 않는다. 저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샤머니즘을 안 믿어? 하면 했어요. 이야.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투표를 한 겁니까? 아니, 샤머니즘을 안 믿는다는 건. 사실은 샤머니즘 브라질도 전축교 나라 있기는 하는데 근데 브라질 전축교는 그냥 이름은 전축교죠. 뭐 사람들이 전축교 성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성인 아니면 뭐
거기 원주민 성인 그런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거는 재미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카톨릭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신을 믿는 거다. 다른 신을 갖고 있는다. 신기하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분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도 우리 분습을 인정하지도 않고 좀 비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줘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네. 저거 문지만 밟고 다닐 놈이다. 저거 뽑지 마. 저 밤에 휘파람 불놈. 큰일 난다. 밤에 휘파람 불러.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뭐 상담이나 그런 거는 할 때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브라질에서 많이 하는 상담은 다른 나라는 보통 카드 보고 타로 그런 많이 하잖아요. 브라질은 커피 가루로 미래 예언할 수 있다. 커피의 나라라서 커피의 나라라서. 커피의 나라라서 커피 가루 이렇게 뭐 쟁반이나 뭐 판에 이렇게 올리고 그거는 좀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뭐 우리는 쌀 쌀로. 같은 거 던지잖아. 그럼 커피를 어떻게 뭐 던져요? 아니면 커피 주름을 보나? 커피 내리고 나서 네. 커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네. 핸드 드리프. 일단 또 만들어. 핸드를 바리스타 만들고. 자격증 있어야 되네 주술사가. 맞아요. 그리고요. 그 커피 내리고 커피 마시면서 그 가루가 넘기잖아요. 폴란드랑 똑같아. 그래요? 있어요? 소리 미쳤어요. 그럼 그 판에 올려요. 판에 올려. 근데 내릴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맞아. 여기 뭐 그림이 나오는지 정확히 뭐 보시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뭐 찌끄러기를 보는데 그 찌끄러기에 뭐 보이는지는 이제 커피 가루 그 찌끄러기를 던져서 어떤 그림과 형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점을 본다. 우리는 그냥 컵에서 남은 찌끄러기를 보면서 막 그런. 폴란드에서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성 안드레아의 날에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약간 미신에 관련된 그런 거를 가져가지고 커피로 아니면은 키 그 옛날에 열쇠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하트 모양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캔들을 녹이면서 거기에 또 모양을 이렇게 물에다가 그 녹인 왁스를 해서 그 무슨 모양이 나오면 그 뭐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저 형 사주팔자 엄청 좋아하네. 아니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사주팔자 좋아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서 타로 가게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당집들이 있잖아요. 폴란드는 얼마나 사업이 거저냐면 아예 방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그냥 TV가 있는데 TV가 TV에 있어요? 이렇게 그 유튜브 이제 말고. 마녀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 점수라는 사람이 그 기다리면서 전화를 기다려요. 근데 그 보이는 약간 오늘처럼 보이는 라디오처럼 전화 상담. 그래서 전화 상담해요. 뭐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해요. 그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 되게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켜서 거기 위에다가 오늘의 운세를 들어가서 다 읽어요. 우리가 비슷하네. 그 별자리로 우리는 별자리 위주로 많이 봐요. 그거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착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별자리잖아요. 별자리. 그럼 예전 대통령이 90년대 초반에 페르난도 콜로르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은 장관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이 장관 돼야 되는지 그럼 별자리 보고 안 되겠다. 국방부는 사자 하면은 너무 독재 스타일이다. 사자 하면은 안 돼. 그런 식으로 골랐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하잖아. 진짜 신기하네요. 야, 국방부 장관은 사자 자리 너무 안 돼. 상급이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 뭐. 일본도 되게 미신이 많은 나라인데 네. 이쪽이 더 미신. 그러니까 일본 지금 불안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원했던 컨셉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어. 갑자기 교수님이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아니 화난색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재미로 점 보고 뭐 사주팔자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게 국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네. 엄청난 좀 반감이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뭐 근데 그런 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논란이 좀 있는데 뭐 예컨대 예전에 선거일을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일을 잡았다. 점을 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선된 선거가 1992년에 있었는데 네네. 이날 선거일이 12월 18일 금요일인 거예요. 네, 12월 18일 금요일. 그때는 금요일에도 선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12하고 18 더해 보면은 30이 나오잖아요. 30 나오죠? 그러니까 30금이다.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금영삼.
라고 해서 이게 김영삼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날이다. 이거 어디 점쟁이한테 받아온 날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요.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썰입니다. 이런 썰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12월 18일이라서 두 개를 더하고 금하고 뒤로 뒤집어. 별거 다 네, 나오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끼워 맞춰서라도 끼워 맞춰서.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런 뭐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농두렁 전기라도 타고 태어나야 된다. 네, 이게 전기라는 게 이것도 약간 그 주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근본이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천공이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어디 정원을 늘리는데 누구 말을 듣고 했다더라, 어디 뭐 안 들어가고 이사를 어디로 하는데 거기가 터가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들으면 별로 반감은 없겠네요. 저는 한숨 쉬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속이 없었고 그냥 스스로 본인 능력으로 이렇게 투표되고 가지고 이렇게 4년 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 정교랑 정치랑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들 국민들 위한 거고 정교는 그냥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거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 위한 거 아니라 정교가 우리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늘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지방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서 그냥 재미삼아 나는 좀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듣기는 그래도 되는데 만약 그 되게 결정적인 뭔가가 있으면 거기 정치인이 아니면 좀 높은 분이 가서 상담 받고 그 상담 위주로 움직이면은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실을 가지고 뭐 데이터든 뭐 역사든 가지고 보고 판단해서 주변에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면은 부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뭐 하원들이나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나라를 아니면 뭐 전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목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정치는 확연하게 좀 분류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믿으면은 저는 불만이 없지만 다녀도 불만이 없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상담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에 뭐 내년에 어디 말 조심해라 하면은 그래도 조심하면 되죠. 근데 이때는 이거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확고한 철학과 뭐 전략과 정책이 있어서 근데 워낙 신중해. 그래서 정말 미세한 거를 의견이라도 듣고 싶어. 이렇게 해서 무언가 뭐 듣고 이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얘기 그대로 행정으로 시행해 버린다 그러면 그렇지,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같은 옛날에만 입장이네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많은 왕들이 정교 위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이슬람이랑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푸시엠은 만약에 본인이 정치인이라면은 혹은 대통령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진짜 막 무당이 너무 잘 맞춰. 와, 막 소름이야. 모든 걸 다 맞췄어. 그래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걱정을 하면서 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 좋아하는데 카메라 살 때 한 2달 동안 그냥 조사를 해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좋을지, 이 카메라 브랜드 좋을지, 저거 뭐 스펙을 보고 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도 마지막 결정을 누르는 버튼까지는 저 되게 어려워요. 별자리처럼 시간이 중요하죠. 저는 물고기 그것도 별자리라서 오늘의 운세 보고 해야겠네. 그렇죠. 오늘은 카메라를 살 날이야. 어느 순간에 저도 마이바흐를 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마이바 엄청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어때요? 교수님은 이런 사태를 보시고 뭐 일본의 역사도 있었던 걸 말씀을 해주셨고 하니까. 그 일본의 신도라는 고유신앙, 그거는 요새는 그 신사 참배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근데 그 신사는 일본 각지에 아주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곳은 그 정교심이라고 할까, 지금도 그 일본인들이 조그만 신사 앞에 지나가면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정요심이 있는 게 그 정요심은 있는데 정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분수라는 것도 습관이에요. 일본에서는. 풍수. 예를 들면 오늘이 대길이냐 대길이면 결혼식을 해도 된다. 뭐 이사를 휴일이면 해도 된다, 뭐 이사해도 이런 된다. 것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산식으로서 항상 봅니다. 약간 문화적인 습관 예, 같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정부도 그런 것을 일단 산식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그 날은 좋은 날을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뭐라 할까 관습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조금 비교적 사소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듯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일본 있어도 일본 사람들은 그거 뭐 관습이니까 관습이라도. 다 그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실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죠,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많이 적죠. 그러니까 그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그것을 여론조사하면 요새는 50%에서 60% 무당파층이 나옵니다. 예. 무당층이 50%에서 60%. 50%에서 60%.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아예 없구나. 예, 아예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머지 40% 50% 정도 중에서 뭐 자민당이 강하거나 그러면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정책을 뭐 신을 보고 하던 뭐 별자리를 보고 하던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보다는 좀 적은 거죠. 그런 많이 적어요. 한국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다른 나라 이야기들 다 들어봤지만 어떤 정책과 전략을 세움에 수립함에 있어서 종교 그리고 샤머니즘 이게 개입돼 가지고 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데 뒤에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있었구나라고 와닿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일단 우리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네. 우리 푸셈은 정군 선생님 그 전 보러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 뭐가 저요?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사실은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정호근 선생님이 그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약간 샤머니즘 그런 풍습 같은 네네. 거 했다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무슨 치료법들이나 그런 것들 저한테는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잘 안 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보고 뭔가 보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보여? 가족 중에 신기 있어. 그래서 뭐 누가 장인하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 저는 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저희 할머니의 엄마 쪽 어머니의 암살 당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암살 당하고 폴란드로 도망가셨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좀 약간 그 주변 그 지방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유산한 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근데 다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닭살. 약간 그런 거. 근데 뭐 올해 저 아기 생길 거다 아니면 뭐 집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올해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집이 생기면 일단 좋잖아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상담을 받고 그거 위주로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좀 겁쟁이면은 그러면은 겁을 주면은 그래도 조심히 그렇죠. 조심하게 살 되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 그런 범위에 움직이면은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나라 관련 정치 얘기는 그렇죠. 그거 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네, 아주. 우리 교수님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의 경험인데요. 오, 완심리에 왕심리에. 왕심리 더 좋아요. 왕심리 꿀팁 왕심리에. 거의 언덕이 많거든. 아니 거기 아주 유명한 집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특히 유명한 남자 점쟁이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그곳을 많이 그 관심 있는 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데려갔어. 일본인 친구. 일본인 친구.
그런데 일본인 친구를 보고 그 남자 점쟁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절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가 뭐 좀 있어요. 이미 있어. 그런데 더 이상 낳지 말아라. 아, 더 낳지 말아라. 근데 그 친구는 그 재혼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여자분한테 또 아이가 있고 그 앞에 전부인한테. 예, 전부인한테 또 아이가 있고.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그 남자 그 점쟁이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일어난다. 와. 소름. 예. 그 재혼하고 이런 거 다 모르고 있는 전혀 상황인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저에게 말했어요. 이 친구는 그 다시 결혼할 것이다. 다시 세 번. 세 번. 유통시랑 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근데. 그래서 그 더 아이를 낳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다. 결혼은 할 텐데. 지금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는 정말 그 집안 싸움이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가신 겁니까 그게? 그거는요 뭐 10년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 친구는 두 번째 여성하고 그래도 아직은 잘 살아요. 아직 네. 그 친구는요 너무 잘 생겼어요. 잘생겨서. 예,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잘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통역을 안 해주셨네. 야 너 결혼 3번 하면 이거. 결혼하지 않아도 뭐 다른 여성이 뭐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은 모르죠. 그건 모르죠. 사생활이니까. 예. 근데 재밌네. 왕심리. 왕심리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왕심리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더 많아요. 갔어요 두 번째. 네. 저를 그 뭐 보러 일단 그런데 하나도 안 맞췄어요. 하나도 못 맞춰요. 제가 좋은 집을 알려드릴게요. 까를로스 경험 있습니까?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브라질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네.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은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날은 그 학교에서 추첨이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받았어요. 라디오? 네, 추첨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떤 큰 초콜릿 박스. 어렸을 때는 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운이 없어졌구나. 그 별자리는 브라질에서만 내는 것 같다. 한국까지는 오지는 않아요. 그 풍수가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남석 기자님도 여쭤볼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온 게 사실 네. 많거든요. 미국하고 영국 막 있었는데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실제로 그냥 안 있어요? 나오네. 네. 저는 사실 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 네,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정치와 무속이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 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무속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잃을 게 없는 빈털털이라서 저랑 욕심도 비슷하네요. 없고 그래서 점을 안 보는 거 아닌가. 맞아. 이거 예. 잃을 거 있는 사람이 보는 거야. 명민지 씨가 좀 많이 보죠? 아니에요. 저 타로 카드. 오늘 그 미국의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미국 얘기. 제가 하나 하려고 네. 그 가져온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네네. 그거는 뭐냐고 하면 미국에서는 그 20년마다 그 대통령이 자연사하거나 혹은 그 암살당한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요새 거기 레이간도 암살 미스였고, 네, 그 이후 1996년 그때는 누구지? 파파 부슈도 암살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냥 미스예요. 그 이후는. 네. 지난해는 바이든에 대한 암살 미스가 있어가지고 포민이 사살됩니다. SNS로 그냥 바이든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그냥 미국 쪽에서 죽인 곳인데, 근데 일단 그게 20년마다 있는 곳은 사실인 것 같고요. 완전한 20년은 아니지만, 그런데 1945년 4월에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4월에 뇌출혈로 죽었어요. 재임 기간에. 예.
네, 그것을 일본 쪽에서 일본 무속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였다고. 어. 예. 그때 미국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무속 그리고 그러한 무속적인 불교 단체는 네. 그 3개월 전부터 루즈벨트가 죽도록 저주를 뽑았어요. 아 저주해가지고 주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술로. 죽였다. 예.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이 전체가 망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만 죽었고 마지막은 일본이 원폭을 오히려 맞아가지고 틀에 타서 일본이 망했다. 그거 왜 못 맞췄을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명언입니다. 주술이랑은 잘못되면 너무 잘못된 주술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이야기로도 남아 있습니다. 미신에 너무 깊게 빠지면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재밌네요. 네. 와, 오늘 하여튼 정치와 이 무속 신앙 네. 사실 뭐 계속 얘기했지만 완전하게 분리되는 게 제일 깔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외국인 분들이랑 이게 익숙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잘 알아. 더 잘 알고 더 재밌어. 해. 교수님한테 왕심리 어디 끝나고 물어봐야겠어 어딘지. 옆에서 폴란드 사람이 내가 좋은데 알려줄게. 영상 편집 잘해야 돼요. 영상 편집 그러니까 딱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끌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올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역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아 전달이 전달 좋아. 아, 점수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 경향 TV 방구석 특파원 네. 정규 첫 방이었습니다. 명민주 씨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해외 얘기 듣는 거는 항상 재밌어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이야기랑 같이 겹쳐서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 이거 잘 될 건지 점 한번 보러 가려고요. 왕십리 쪽으로 가가지고 그 편성 좀 늘어나나 봐봐. 네, 그런 것 좀 쫙 한번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일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브라질에서 까를로스님, 폴란드에서 푸셈님, 그리고 우리 경향 에이스 허남설 기자님과 또 함께했고요. 네. 내일 오후 8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구석 특파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